안녕하세요, 북스토라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 중에는 사실 잘못 쓰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부당한 상황에서도 법을 존중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했던 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법치주의를 강조할 때 이 말은 흔하게 쓰이고 있죠. 가장 최근에도 나경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크라테스가 저 멀리 한국에서 본인의 이름을 빌려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엄청 억울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디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명성에 기대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소크라테스가 사용을 선고받은 재판의 현장으로 가서 그 맥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가 재판에 서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리고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전파하고 다녔어요. 소크라테스는 가족의 생계를 내던질 정도로 이 일에 엄청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엄청 남편을 혼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튼 소크라테스의 활동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은 아테네의 부유한 집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젊은이들은 스승 흉내를 내면서 아테네의 다른 시민들에게 무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시민들을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죠. 젊은이들이 도시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무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면 그걸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원인은 소크라테스에게 이 모든 책임을 물어서 벌을 주려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죄명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던 거죠. 하지만 아테네의 시민들은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킬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조용히 지내겠다고 다짐하면 그에게 가벼운 벌을 내리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곧은 우리의 소크라테스는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고 나의 행동은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변론 내내 시종일관 완강한 태도로 시민들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만약 소크라테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가 재판부에게 수긍할 만한 적당한 형량을 제시하면 처벌을 피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처음에는 약 1미나를 내겠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설득에 의해서 결국엔 고작 30미나밖에 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절박함을 찾아볼 수 없었던 불순한 그의 말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처음 생각과 다르게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죠. 애초에 이 철학자는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처벌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형벌을 감경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독배를 마시고 죽는 것이 더 명예로울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의 생각대로 사형을 선고받은 후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했던 변론에 후회가 없다 재차 강조합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유추해낼 만한 그 어떤 대목도 보이지 않는데 그나마 변론의 마지막에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로 해석해볼 만한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이 지어주는 죽음의 형벌을 지고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진실이 지워주는 흉악과 부정의 형을 짊어지고 여기서 나가는 것이요. 나는 이 판정에 복종하지만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요.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나도 이 판정에 복종하지만 이라는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그가 부당한 재판 끝에 내려진 형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대목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이 사형을 선고받고 죽는 것처럼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시민들도 마땅히 진실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는 뜻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합법적으로 사형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의지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즉 그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아테네의 법치주의를 존중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아테네의 법 자체를 따르지 않기 위해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의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악법도 법이다가 아니라 정반대로 악법은 상대도 않겠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들은 처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의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준어가 새롭게 정해지는 맥락을 알고 있음에도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말이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의 권위에 기대서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잘못된 배경 지식을 모두 지은 상황에서 누군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볼까요? 과연 이때 그의 말은 지금과 같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악법을 옹호한 그는 아마도 독재나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비칠 확률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라는 서양 철학의 대명사에 보증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에 보증을 섰던 고대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장은 기존의 용법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다면 스스로 이 말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껏 민주주의의 역사는 악법도 법임을 인정해온 과정이 아니라 악법을 수정해온 과정이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입증할 방법은 딱히 없어 보이네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아픈 이유입니다. 사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일본의 법 철학자 오디카 도오모가 1930년대 출판한 법 철학에서 실정법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나온 말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이 법을 존중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의 법 지배를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말인 것이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탄생했던 1930년대라는 시기를 고려하면 알 수 있듯이 이 말은 약자가 강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힘을 가진 강자가 약자에게 법을 통해 가하는 폭력적인 행위를 정당화시킬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양해야 하는 말이 아닐까요? 여기까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와 상관없는 말이고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철학자에 의해서 처음 등장한 말이라는 점에서 지양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법 집행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악법을 개정해 나가고 무고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더 정교하게 법을 집행하려는 노력이 아닐까요? 여기까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왜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철학사적인 맥락과 그 말의 탄생의 기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인문학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